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꾸준한 요청을 주셨던 코 수술에 대한 영상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코 수술의 문제점과 특징들, 그리고 코 수술은 두 부위로 나뉘거든요. 콧대하고 코끝. 이 콧대하고 코끝의 재료별 특장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 수술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가 이물질이, 다시 말해서 이물질 실리콘이나 고아텍스, 매드포, 또 메쉬라고 또 있죠. 이는 이물질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코는 내부 물질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걸러지는 부위죠, 그죠? 그래서 코라는 수술 부위는 깨끗한 수술 필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염증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좀 잘못되면 양쪽이 짝짝이라든지 눈을 좀 덜 뜨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환자분이 금방 깨달으시는데, 코는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환자가 굉장히 늦게 알아서 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돼서 2차 수술도 많고 이런 부위가 되겠죠. 콧대에 쓰는 첫 번째 재료는 이제 실리콘이 되겠죠. 가장 콧대 부위에 많이 쓰는 재료예요. 근데 이 실리콘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재료예요.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흔히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염증 가능성이 높지 않냐, 잘못 몸하고 유착되면 이게 붕 뜨는 현상도 생기더라,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거는 많이 써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물질보다 이 실리콘을 쓰는 빈도가 높으니까 코 수술에 염증이 생기면 실리콘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빈도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의 경우는 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코끝의 재료나 어떤 이 수술의 미숙이나, 그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코끝에 문제가 생겨서 콧등까지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실리콘 재료 자체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염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실리콘이 이제 딱딱한 거잖아요. 의사가 코 모양의 선택을 잘못하면 너무 좁게 넣거나 너무 높게 넣거나 너무 펑퍼짐하게 넣거나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리콘하고 염증하고 관련이 깊다는데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재료는 또 고아텍스인데, 이 고아텍스는 특징 자체가 높이가 이제 낮아진다고 흔히 알고 있죠. 말랑말랑하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가 조직하고 유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아텍스가 몸하고 잘 유합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제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따라서 고아텍스를 과거에 넣으신 분들이 제거를 원하면 좀 숙련된 의사한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또 혼합품이 있어요. 실리콘하고 고아텍스의 혼합품이 있는데, 이건 고아텍스하고 도찐개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아텍스나 실리콘하고 고아텍스의 혼합 제품이 있죠.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성의 이유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가 늑골, 기증 늑골. 늑골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늑골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늑골을 잘라서 넣게 되면은 자기 몸에서 뺀 자가 늑골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갈비뼈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 갈비 연골을 희생하면 어디 흉터가 하나 생기겠죠, 그죠? 가슴 밑에 3cm 이상 되는 이제 흉터가 생긴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늑연골의 특징은 시간이 지면서 흡수되고 휘어요.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걸 예상하고 다른 쪽으로 휘게 해 놓을 수도 없고, 어떤 건 이거 어떤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문제하고 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증늑연골도 비슷한 특징을 지니게 되고요. 두 번째 콧대에 쓸 수 있는 자가 재료는 진피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흔히들 잘 아시죠, 그죠? 진피지방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통 엉덩이 꼴 사이에 있게 되죠. 그래서 긴 흉선이 남게 되는데, 이 긴 흉선이 문제하고 또 흡수가 잘 된다. 다시 말해서 넣고 나서 높이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적당히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기다가 자가지방 이식을 해주면 다시 높이가 잘 복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조직은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죠. 콧대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조직은 결국 늑연골하고 진피지방인데, 둘 다 내 몸에서 떼서 써야 되는 거고 희생이 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차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코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2차 재료로는 쓸 수 있는데, 안전하게 1차 재료부터 여기 이제 늑연골을 떼거나 진피
진피지방을 떼서 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오바되는 행위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가조직을 쓰더라도 염증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는 거거든요. 코라는 것 자체가 깨끗한 수술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늑연골이나 진피지방을 썼어요. 그럼 100% 염증이 안 일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을 한 사람들 보니까 재수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내 자가조직을 떼서 반드시 해야 되겠어. 이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떼는 데 대한 희생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자가진피가 아니고 기정진피가 있어요. 기정진피로 된 또 보형물들도 있죠. 기정진피는 자가진피하고 비슷한 특징을 지녀요. 사체의 진피를 균하고 방사선 처리를 해서 만든 게 기정진피 혹은 대체진피예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잘 받아들이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입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수입품이 되냐면 동서양의 문화 차이인데 서양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기정덕연골, 기정진피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콧대 부위는 개인적인 추천은 1차 수술에 선택할 수 있는 재료로는 실리콘이나 이물질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가진피 혹은 기정진피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코끝 부위는 여기 코 아래 연골이라 하거든요. 여기는 연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쌍의 이제 우산처럼 펼쳐진 연골로 이제 코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부분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흔히 쓰는 재료는 종류가 귀연골, 그 다음에 코 안속에 있는 비중경 연골, 그 다음에 얘도 늑골 이렇게 있어요. 자가조직으로는. 자, 가장 이상적인 재료는 사실상 귀연골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중경 연골이나 늑연골은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죠? 이 코끝에 원래 있는 아래 연골하고 성상이 똑같은 건 귀연골이에요. 그럼 귀연골 쓰면 되잖아 하는데 귀연골은 이 크기로 떼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술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뾰족하게 만들기도 힘들고 힘이 없죠, 그죠? 그렇게 돼서 가장 이상적인 재료는 쓰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이게 귀연골이다. 두 번째로 이제 흔히 쓰는 게 비중경연골 이거 많이 쓰죠, 그죠? 비중경연골은 늑연골만큼은 아니지만 좀 딱딱하죠. 딱딱한 특징이 있어서 비중경연골 쓰게 되면 코끝을 이렇게 바짝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세우시면 되는데 많이 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딱딱함 때문에 이 돼지코가 안 되는 거예요, 돼지코. 그리고 웃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같이 딸려 올라가야 되는데 코 중간 부위는 그대로 있고 코 구멍마 위로 딸려 올라가게 돼요. 그 모양이 이상하죠. 웃을 때 화살표 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늑연골 쓸 수 있죠, 그죠? 늑연골은 비중경연골보다 더 딱딱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문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중경연골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동양 사람은 되게 작은 경우가 많아요. 이걸 들어가 봐야지 하는데 들어가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용골도 다시 떼서 같이 써야 된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늑골이 있죠. 특히 기정늑골이나 자가늑골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1차 수술에 쓰면 안 되는 재료라고 생각해요. 2차 수술이나 구축코가 심하게 왔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나서 받쳐주는데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 수술부터 이걸 강하게 넣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비자가 조직들이 있거든요. 비자가 조직하면 이 이물질이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매드포, 메쉬 이런 거예요. 이물질은 곳에 되도록 안 쓰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죠? 실리콘이 염증이 잘 생기는 게 아니고 빈도가 많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코끝에서 염증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죠? 근데 코끝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이게 염증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염증 가능성이 생기면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늦게 알게 돼요, 환자가. 늦게 알게 되면은 문제가 이미 많이 생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끝은 코가 좀 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귀연골이나 비중경연골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코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주시는 질문들이 평생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된다, 염증이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 뭐 이런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끝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재료들을 안전하게 쓰면은 평생 한 번 수술하고 끝나는 수술이에요. 재수술의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 수술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1차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수술 받으시는 그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재료를 들어보고 그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신중하게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 수술이
재료들과 문제점, 특징점에 대해서 오늘은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